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2주차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원가의 형태별 분류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의 형태별 분류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였습니다. 그리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 해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2차 시에서는 원가 행태, 즉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어떤 모양을 지니는가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변동원가는 순수 변동원가,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 혼합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고정원가에서는 순수 고정원가,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고정원가, 계단식 원가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시에서는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기타 원가의 계산 시점, 그 다음에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교과서 41페이지인데 원가가 제품의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인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판관비가 원가이기도 하고 원가가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하면 공장, 제조, 즉 판매비 관리비에 속하는 놈들 중에서 대부분 물론 광고 선점이나 이런 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장에서 발생했다, 제조 활동과 관련되어서 발생했다면 원가가 되고 공장이 아니고 주로 사무실이다 이렇게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는 제조원가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제조원가는 어떤 게 있는가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가 제조원가에 해당합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원가 중에서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었는지 경제적으로 추적이 가능한지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타이어나 컴퓨터 생산에 사용되는 CPU 원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제품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소비된 노무 원가 중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었는지를 경제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로서 직접공의 임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제품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소비된 원가 중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제외한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입니다.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기타 제조 경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온다? 주로 원가냐 비용이냐를 구분하는데 원가는 공장 제조라는 말, 비용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부분 아니죠? 이미 지난 차시에 다 수업했던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이어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다. 컴퓨터 생산에 사용되는 CPU 원가는 직접 재료비다. 직접 임금은 직접 노무 원가다. 이 정도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비제조 원가는요. 자, 비제조 원가는 제품의 생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소비된 경제적 가치의 희생이 비제조 원가입니다. 자, 만약에 전력비가 발생했는데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건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 중에서 제조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사무실에서 발생되었다. 뭐가 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42쪽에 보시면 기초원가, 우리가 이걸 영어로 프라임 코스트라고 합니다. IME, PRIME, 프라임 코스트 혹은 제1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우리가 생산하려면 직접 재료, 자, 책상을 만들면은 책상을 만드는 합판이 있어야 되죠. 합판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책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초원가, 기본원가, 프라임 코스트, 제1원가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 되는 원가이고요. 원가이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가 있으면, 자, 합판이 있으면, 우리가 합판이 있으면 이 합판을 뭘로 만든다? 책상으로 가공하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도 합니다. 자, 의미를 되새기면 되겠죠. 원가 중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가 필요하고, 합판이라는, 즉 직접 재료가 있으면 이걸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가 해당합니다. 이게 뭐 시험에 가끔씩 FA 전산회계 1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교과서 42페이지에 2-5번을 풀어볼게요. 휴대폰 제조에서 발생한 원가가 다음과 같을 경우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시오. 자, 기초원가는요, 직접 재료 원가 50만원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얼마요? 70만원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요, 직접 노무 원가 70만원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 25만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95만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120만원이 됩니다. 120만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접 노무 원가는 어떻게 된다? 기초 원가에도 계산할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공 원가에도 계산할 때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제발 문제들 풀이하실 때 어떻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글로 눈으로 풀지 말고 손으로 서서 푸세요. 알았죠? 손으로 푸시면, 서서 풀면 이 문제가 여기서 직접 노무 원가가 두 군데 다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간다? 만약에 시험 문제를 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놈을 안 줄 수 있고 이놈을 안 줄 수 있고, 만약에 이놈 안 주고 이놈 안 주고 이놈 안 주고, 즉 직접 재료 원가가 50만원이고, 잠깐만요. 자, 직접 재료 원가가 50만원이고 기초 원가가 120만원이고 제조 간접비가 25만원일 때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며 가공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그대로 서서 푸는 습관이 들면은, 자,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가 뭡니까? 기초 원가니까 직접 노무비는 70만원이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가 가공원가니까 가공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95만원이죠. 그래서 문제들 이 원가 회계가 쉬운 이유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시면은 문제들 응용해 내면 이게 뭐 FAT, TAT 2급, TAT 1급, 세무사, 뭐 회계사로 가더라도 원리만 충실해 두면 문제가 응용되더라도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푸시고 항상 제가 서듯이,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서듯이 똑같이 서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가의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 봅니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관리 얘기 하실 때 이 주도 다루게 되는데, 용어에 익숙하도록 합시다. 자,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후원가라는 것은 제품 원가를 제품이 생산된 이후에 파악합니다. 실제 소비량이라든가 실제 구입량이라든가 사후에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량, 실제 구입량, 실제 직접 재료비, 실제 직접 노무비, 실제 제조 간접비,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사후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정원가란 원가 계산의 신속성과 능률 향상을 위해서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산정되는 원가입니다. 우리가 제조간접비, 정상 제조간접비, 혹은 사전에 표준을 정하면 표준 직접 재료비, 표준 직접 노무비, 표준 정상 제조간접비, 뭐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정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서 사전에 어떤 예정 가격이나 표준, 예정 원가나 표준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 시간에는 정상 제조 간접비 혹은 예정 제조 간접비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제조 간접비 요거만 사정원가를 쓰고요. 나머지 사정원가에 해당한 표준 직접 재료비, 표준 직접 노무비, 뭐 표준 제조 간접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관리회계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죠. 그죠? 그 다음에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인데 이것도 개념만 잡아갑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짚고 넘어갑니다. 총원가란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비된 원가의 총액을 총원가라 합니다.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비된 원가의 총액을 총원가라고, 단위당 원가는요, 총원가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조업도로 나누어 계산되는 평균 원가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총원가, 단위당 원가. 자, 문제 볼게요. 2-6번. 회계전자는 휴대폰을 제조하는 회사로 3월에 발생한 제조원가는 고정원가 얼마요? 10만원. 변동원가 얼마요? 고정원가 100만원. 변동원가 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생산된 휴대폰은 얼마요? 500대가 발생됐네요. 자, 총원가는 얼마입니까? 총원가는 지금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총 발생했는 게 합치면 300만원이죠. 그죠? 그죠? 자, 단위당 원가는 이 300만원을 얼마로 500대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단위당 원가 평균 원가는 6,000원이 되죠. 그죠? 6,000원이 되죠. 됐습니까? 자, 6,000원 맞죠? 자, 우리가 살짝 요 문제를 꼬아서 조금 어렵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더 놔볼까요? 더 놔보면은, 자, 우리가, 자,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변화하더라도 일정하게 발생하죠. 그러면 조업도가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발생하니까 b는 얼마입니까? 자, y는 b가 여기서 ax 플러스 b인데 b가 얼마? 100만원이죠. b는. 그 다음에 a를 한번 볼까요? a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대다 했어요? 500대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 500대니까 4,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수식은 어떻게 된다? 4,000원
4000x 플러스 얼마? 100만원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단위당 고정원가는 변화합니다. 그죠? 단위당 고정원가는 변화합니다. 지금 단위당 고정원가는 얼마인가 하면 500대일 때는 단위당 고정원가는 2,000원이었습니다. 그죠? 500대일 때는. 근데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화 안 합니다. 4,000원. 그죠? 밑에 문제 볼까요? 400대가 판매되었을 때 매출원가를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여기다가 400대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Y는 4, 46, 160만원 플러스 100만원이니까 얼마? 260만원이 됩니다. 그죠? 즉 뭐냐면 400대가 판매되더라도 단위당 변동원가 4,000원은 변화하지 않죠. 총 고정원가 100만원 변화하지 않는데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고정원가는 400대로 나누면 2,500원으로 변화하죠. 500대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2,000원이었다가 400대일 때는 2,500원으로 바뀌죠. 그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꾸 헷갈리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이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500대 생산했을 때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쳤는 게 얼마입니까? 총 300만원이니까 300만원이죠. 300만원이니까 나누기 500대 하면 대당 얼마다는 얘기입니까? 6,000원이죠. 그죠? 500대일 때 보세요. 500대일 때 단위당 고정원가는 500대로 나누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2,000원이죠. 변동원가는 500대일 때 나누면 단위당 변동원가 얼마요? 4,000원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총원가는 3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단위당 원가죠. 고정원가, 변동원가를 합쳤는 단위당 원가는 6,000원이 되었는데 이 고정원가는 가만히 보시면 500대 시점에서는 2,000원이 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대 시점에도 4,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로 둔다면 A는 우리가 단위당 변동원가로서 조업도가 변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Y는 얼마? 4,000원 곱하기 X 플러스 고정비 총액. 조업도가 제로일 때 고정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400대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00대를 넣으면 Y 총원가 Y는 4, 4, 16, 260만원이 나왔죠. 자, 260만원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래 놓고 봅시다. 100만원일 때 어떻게 된다? 400대니까 단위당 고정원가는 2,500원이 되죠. 그죠? 근데 변동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400대가 되더라도 변화 안 합니다. 그죠? 자, 변동원가는 400대를 넣으면 조업도에 따라서 총 변동원가가 비례적으로 변화하니까 400대 곱하기 4,000원 하면 160만원으로 바뀌죠. 160만원 바뀌어서 고정원가 100만원 하고 변동원가 160만원 하고 400대일 때 총원가는 260만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 문제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몇 번을 풀이하세요. 알았죠?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그 관리회계 시간에 원가의 추정 시간에 또다시 자세하게 하는데 원가 회계에서 이 정도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서는 자산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로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컴퓨터들 1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팔면은 수리 않고 팔면은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해서 팔면 30만원을 받는데 수리 비용이 15만원 듭니다. 수리 비용, 그다음에 현금 현금 유입. 그러면 자기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게 15만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최초의 컴퓨터 취득했는 거는 10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자, 요 놈은 고장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수리할까? 수리하지 말까라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내리게 되죠. 자, 읽어볼게요. 소멸원가는 자산의 용역 잠재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소멸된 원가. 자, 우리가 볼게요. 소멸원가. 그리고 이게 소멸원가가 되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비용이 되어야 되죠. 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소멸원가는 자산의 용역 잠재력이 소멸되지 않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원가에서 이거는 자산이 됩니다. 그죠?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제품을 수량 10개를 100원 주고 만들었는데 7개가 판매되었다면 이게 이제 소멸되었죠. 그러면 7개 곱하기 100원 해서 700원은 소멸되었으니까 매출 원가가 되고 3개는 판매가 안 되었으니까 미소멸되었으니까 4개 곱하기 100원은 300원 해서 이거는 자산이 되면 됩니다. 그죠? 자산이 됩니다. 자산. 자, 그래서 아마 자산과의 관련성으로 제목을 뒀던 이유가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었고요. 이렇게. 자, 제품을 다시 보면 제품을 10개를 100원 들여서 생산을 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0원입니다. 그죠? 1,000원인데 이게 판매가 되었다면은 7개 판매되었다면 소멸되었죠. 소멸되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가면 되죠. 소멸 안 되고 남았는 3개는 어떻게 됩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 해서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산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걸 볼게요. 우리가 매몰 원가라 합니다. 과거의 의사결정 시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 합니다. 선크 코스트라 하고 이걸 우리가 기발생 원가라 합니다. 이미 발생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없다 해서 비관련 원가라 합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이 예제에서 매몰 원가는 뭐가 됩니까? 어떤 게 매몰 원가가 됩니까? 예, 맞죠. 내가 과거에 컴퓨터 살 때 돈 100만원 들어갔던 것들은 이미 발생된 원가죠. 그죠? 이미 발생되었으니까 내가 수리할까 수리하지 말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아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몰 원가라 합니다. 선크 코스트라고 기발생 원가, 비관련 원가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수리할까 수리하지 말까 했더니 수리를 안 하고 팔면은 얼마의 이익이 남는다? 100원의 현금 유입이 10만원의 현금 유입이 있고 수리하고 팔면은 15만원의 현금 유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를 해서 파는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의사결정 시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팔겠다고 선택을 하니까 포기된 차선의 대안이 가져다주는 효익은 뭡니까? 수리를 안 하고 파는 대체안이
가져다 주는 현금 유입액이 얼마? 10만 원이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회 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실제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CPA 시험에서 나오니까 CTA 시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산 세무 1급에서 나오다가 2급에서 나오고, 최근에는 전산 회계 2급, 1급죠. 1급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소멸원가, 미소멸원가보다 중요한 게 기회원가와 매몰원가인데, 이거 나중에 관리회계에서 다시 하겠지만은 원가 회계를 하면서 이 정도 개념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잡도록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판매 가격의 결정인데요. 자, 요까지 오늘 하고 수업을, 예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개념인데, 우리가 복습입니다.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치면 이걸 뭐다 했습니까? 기초원가다 했죠. 그죠? 기초원가가 되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네, 제조원가가 되죠. 제조원가가 됩니다. 제조원가가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치면 뭐가 된다? 예, 목표 총원가가 되죠. 총원가가 되고, 여기에 이익을 합치면 판매 가격이 되죠. 이거 실제로 이 현장에 가보시면 뭐 나중에 하게 됐지만 CVP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 이익이 0인 지점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는데, 대부분 요 판관비를 빼먹고 분석합니다. 판관비를 빼먹어 버리면, 판관비 빼먹고 나면 요만큼 빼먹고 난 다음에 이걸 빼먹고 계산을 하면 실컷 팔아도 자기가 이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사실 컨설팅을 몇 번 갔을 때 이게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분석을 해보면 요 놈을 깡그리 빼먹은 업체가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총원가에 이 놈을 빼먹어 버리면 실컷 팔아도 이익이 안 나죠. 저 컨설팅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뭐, 교수님 이거 암만 팔았는데도 이익이 안 남아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요걸 빼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이 이유를 사례를 드는 이유가, 제조원가에서 뭐가 더해져야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더해졌는 게 총원가입니다. 총원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단 과제로 낼게요. 과제로 내고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익은 총원가의 25%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5%, 판매 가격은 기초원가의 250%, 요 놈을 가지고 한번 답지 보지 말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풀어봅니다. 총 이익은, 자 볼게요. 이익은 총원가를 1로 봤다면 이익은 얼마가 된다? 0.25%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총원가에서 이익이 더해졌는 게 얼마가 된다? 이게 판매 가격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각자가 풀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설명했던 매출 원가 이익률, 원가가 1이고 이익이 R일 때 원가 이익률이죠. 매출 원가 이익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을 100%로 보고 1로 보고 여기에
매출 원가가 70%, 매출 원가, 그 다음에 30%가 매출 이익이죠. 요거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해야 될 겁니다.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아마 원가액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요. 자, 오늘은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제조할 것들과의 관련성 큰 문제였고, 계산 시점 총원가 단당 원가에서 예제 2-6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판매 가격 결정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과제로 일단 제출하고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